안녕하십니까. 인생보험의 이준희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연금보험 30세에 드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알면서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연금보험을 왜 빨리 들어야 된다라고 보험 설계사들은 이야기를 하는가?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생명표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국민들의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연금 지급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험생명표란 무엇인가? 연금을 판매하고 있는 각 생명보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기에 가입한 고객들은 몇 세까지 살더라, 연금을 몇 세까지 받다가 사망을 하시더라, 이런 전체적인 회사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산정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의 안정화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연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시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연금을 똑같은 금액을 가입을 하더라도 매월 받게 되는 금액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입자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 말은 평균 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생명표와 우리나라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균 수명이 대략 85세, 86세,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봤을 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금 보험의 가입 시점은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 30세에 가입을 해서 10년 납 혹은 20년 납을 완료를 하고 60세까지 거치를 해놨다가 60세 또는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종신 지급형이 있고 확정형이 있고, 기간을 정해놓고 지급받는 10년 지급형, 20년 지급형, 그 다음에 내가 받다가 나의 자녀에게 남은 금액을 상속하고 싶다, 이런 상속형 연금도 있고, 한 사람이 지급을 받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가 남은 금액의 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개념, 부부형 연금이 있죠. 이런 것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많은 고객분들이 손해보험에 연금 저축을 가입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순수하게 연금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이름이 연금보험이죠. 생명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순수하게 연금으로 가입하는 것과는 다르게 세액공제형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형 저축 같은 경우는 매년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를 받고, 그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가 환급을 받게 되죠.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줬기 때문에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받는 연금액의 5.5%를 연금 소득세로 떼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환급받은 시기는 10년 납 혹은 20년 납인데 그 일정 기간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매년 연금소득세를 떼어간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이득일까요? 자, 그러면 연금저축은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고 나서 노후에 세금을 떼어가는데 연금보험은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연금보험의 경우는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냈던 총 금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과세하지 않죠. 내가 전체 낸 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세금 없지 않아? 은행에 저축해도 괜찮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은행에서는 이자 소득세를 매년 지출하고 계십니다. 정기예금 또는 자유입출금 통장을 보시면 시기별로 이자가 발생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자와 소득세를 제한 내용이 같이 표기가 됩니다.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죠.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복리로 꾸준하게 이자가 발생됐을 때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전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다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 전체 금액을 내가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전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연금보험은 전체가 비과세 상품이다. 결국 세금을 내는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죠.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축보험도 연금처럼 돈이 목돈으로 마련이 되고 그걸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축보험은 목적이 저축이고 이름도 저축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는 지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노후를 위한 연금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내가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가입을 할 건지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나는 세금을 한 푼도 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연금보험을 가입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기, 젊은 시점에 연금보험을 가입하셔서 최대한 많은 수령액을 매달 받아가시는 것들이 좋겠죠. 연금보험은 최대한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한 만큼 본인에게 큰 노후의 선물이 된다. 아울러 연금 저축과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 오늘 명확하게 알고 점검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